환자분은 라이트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필러를 짜낼 때 이런 색깔이 절대 아니에요. 저 안에서 염증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아주 심각한 전신성 염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안 됐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어떤 특정 필러 제품이 필러 후의 염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네, 안녕하세요. 이마필러 알려주는 의사 남유진입니다. 오늘은 이마필러를 잘못 받았을 경우에 정말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심각한 것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게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인데 만분의 시술을 했을 때 가장 심했던 경우였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딱 처음 오셔서 제 앞에 앉으셨을 때 다른 때보다 제가 정말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쪽에는 필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쪽에만 몰려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런 이마를 돌고래 이마다, 벨루가 이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었고, 피부 자체가 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필러가 특정 지역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박리를 많이 한 쪽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늘어나 버리고 그 옆쪽은 상처를 입어서 위축이 되는 그런 불규칙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분이 역시나 그랬고요. 또 이분이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피부가 굉장히 붉게 변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쪽 피부 색깔과 이쪽 피부 색깔이 다른데요. 염증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다쳤을 때처럼 지금 굉장히 붉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지금 보시는 영상이 환자분 필러를 보통 짜낼 때 이런 색깔이 절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정말 필러 받으신 지 시간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탁한 색깔로 노란색, 마치 이제 누런 콧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색깔이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필러 특유의 투명한 색깔의 피가 살짝 섞여 있는 느낌으로 나오는 건데, 이분은 진한 색깔의 피와 농이 섞여서 나오는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저 안에서 염증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염증 반응이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보시면은 딱 어떤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나의 백혈구가 뭔가가 많이 싸워냈구나, 그만큼 균이 많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더 진행이 됐을 때는 그 염증이 이제는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서 아주 심각한 전신성 염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곧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날 것 같은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모양이 여기가 아쉬우니까 이렇게만 살짝 만들면 되지 않을까? 원장님이 혹시 과하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를 제가 설득해서 치료를 이런 플랜을 말씀드려야지 하는데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 위험성을 정말 모르시니까 처음 얘기를 나눴을 때는 한 20% 정도 수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라이트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되게 멀리서 오셨거든요. 원장님, 저 2시간 거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감사하다고 이러고 있다가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얼굴이 진짜 많이 굳어지셨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가 한 40% 정도로 올라오셨어요. 그래도 100%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그러셨지만 제가 한 번 더 되게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위험하다고. 제가 쫓아가서 시술을 계속 체크하면서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은 진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신반의 하시는 거 이해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제 말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정말 강하게 얘기를 말씀드려서 하는 상태로 2회차, 3회차 오시다가 나중에는 치료도 되고 색깔도 돌아오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모양도 어느 정도 잡히는 걸 보시면서 이제 지금은 100%의 이해를 하고 계신 상태세요. 만약에 이분이 이게 발견이 안 됐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 잠 안 올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셨었고, 같은 병원에서 3번 정도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 끝끝내 좀 만족스럽지 못하셔서 저희 병원을 오시게 된 경우인데, 환자분은 모양에 대한 불만족, 비교적 조금은 단순한 목적으로 오셨던 건데, 사실 제가 진료를 하고 보니까 환자분 좀 건강에 너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알고 보니 심각한 상태였던, 시술실에 들어가서 막상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염증의 정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 시술 때 이제 저를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정말 베테랑이거든요. 이마 필러를 한 달이면 몇백 개씩 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알아요. 근데 이 환자분 시술을 했을 때 그 이마에서 염증과 고름과 농이 막 흘러나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저희 선생님도. 병원에서는 사실 환자분들이 너무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배제하고 항상 시술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차마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선생님이 일단 너무 놀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 염증이 어디까지 퍼져 있을까, 이 농을 제가 어디까지 지금 짜내야 되는 걸까 하면서 뒤에 있으신 시술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되게 오랫동안 좀 시술을 했던 경우입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재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필러 제품이 필러 후의 염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마를 딱 봤을 때 어디서 하고 오셨겠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 재시술을 많이 하러 오시는 분들과 되게 이마 모양이 비슷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까지 되셨는지 양상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을 제가 유추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환자분이 어떤 병원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았어요. 예. 또 사용했던 제품 자체도 제가 생각했던 어떤 필러가 있는데 그 필러로 하셨더라고요. 이 사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피부가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셨을 때 이게 피부가 좀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드실런지 모르겠는데 피부 자체가 힘없이 흐멀흐멀 했었던 것들이 여기서 보면요. 예,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 보면은 맞았어요.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 일단은 기존에 물컹했던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해냈고, 그 다음에 피부 자체가 염증이 생기면 되게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염증을 또 치료를 잘 하고 나면은 피부 자체가 예전처럼 좀 힘이 있어지거든요. 이분은 컨디션이 좋아지시고 나서 볼륨 욕심을 사실 좀 더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100% 회복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 최소 6개월 이후에 피부 상태를 보고 추가로 고려해보자 해서 지금은 그 재생물질을 넣는 주기도 3개월로 늘리고 팔로우업을 하는 과정에서 볼륨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중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불편함 없이 예쁘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병원에 갔었으면 마음고생이나 또 비용적으로도 보다 더 만족스러우셨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원래 제가 항상 모든 분들한테 아무리 바빠도 정말 집중해서 해드리지만 더 마음을 써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염증 정도가 심했다면 이분은 도대체 왜 통증이나 그 심각성을 못 느꼈을까? 이분의 3번 모두 다 박리 과정을 많이 거치셨던 방법을 통해서 시술을 받으셨고, 지방층의 박리를 많이 해내게 되면 그 지방층 안에 있는 신경들의 손상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감각이 조금 둔해지거나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덜 느껴지셨던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세요. 지방층을 박리해내서 뜯어내서 시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양상으로 굉장히 울퉁불퉁해진다. 얕은 층의 필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 보셔도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굉장히 울렁울렁하거든요. 이마가 일정한 곡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장 높은 한 지점의 빛이 딱 모여요.
근데 이 이마는 보시면 여기는 빛을 받고 여기는 빛이 없고 또 여기는 빛을 받고 여기는 어둡고 이 이마를 실제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방층에는 혈관과 신경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손상을 시키는 방법으로 시술을 받았을 때는 혈관이 손상돼서 생길 수 있는 염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관층이 많이 손상이 되면은 출혈과 붓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열의 여덟은 엄청나게 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근육 하층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장님 정말 잘하는 데를 간다 하더라도 혹시나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거를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실제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염증이 초반에 생겼을 때 그 징조들을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계속 환자분들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걸 체크하냐. 혹시 저희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이마 필러를 하셔도 이거는 꼭 염두를 하시는 게 좋으신데 보통 이거는 시술 받으시고 일주일 이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색깔이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이상해요. 그냥 이상하다는 게 어디가 간지럽고 이래서 살짝 벌개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피부가 나뭇가지처럼요. 경계가 명확하게 색깔이 변하는 그런 이상함이 있어요. 되게 붉고 되게 하얗고 그 인접한 부분 두 개가 다 정상 피부 색깔과 달라져요. 아주 하얗고 아주 붉은 게 같이 붙어 있어서 누가 봐도 색깔 자체가 일단 얼룩덜룩하다면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드름 같은 농포가 굉장히 몰려서 한 구역에 징그럽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 변화와 농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일치한다? 그럼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증이라는 거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커진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염증이나 아주 심각하게는 괴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초창기 단계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한 가지와 이 매우 심한 통증,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인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연락을 해보시고 이 환자분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이 환자분은 박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시는 상태지만은 누가 봐도 색깔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환자분께서 되게 무던하신 좀 스타일이셔서 그냥 뭐 시술 받았으니까 좀 색깔이 빨개졌나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셨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주의사항을 알고 계셨다면 아마 조금 더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세 가지를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염증이 없으신 상태라면 필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요렇게 모여있는 곳을 녹이고 얕은 층에 들어있는 필러들을 최대한 없앤 다음에 다시 이마를 만들거나 혹은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녹일 필요가 없다면 그냥 두고 이 주변부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높이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필러가 얕게 그리고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의 손상도가 높을 때는 반드시 이마 필러를 녹이고 그리고 재시술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은 그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 치료가 굉장히 우선시 됐어야 되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오늘 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매끈하게 되는 걸 기대하고 오셨겠지만 이거는 순서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치료다. 정말 치료를 해야 되고 필러를 남아있는 거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염증 범위를 좀 크게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다 제거를 해내고 또 약도 드시고 해서 피부 컨디션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시술을 하자. 그리고 기존에 붉어져 있고 박리 때문에 손상돼버린 피부들을 재생 물질을 이용해서 회복을 하고 최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시술을 경과를 보고 도전을 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짰었어요. 의사들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필러라는 시술을
원장님들이 처음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실 때 난이도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요리를 배울 때 설거지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양파 썰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감각적인 음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러를 배울 때도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부위부터 그 다음에 케어해야 될 게 많고 어려운 부위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가장 마지막에 배우고 또 숙달 기간이 긴 것이 바로 이마거든요. 디자인을 잡기도 사실 되게 어렵지만 문제가 한번 생기면 지금처럼 매우 크게 생기기 때문에 숙달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말 많이 환자분들을 경험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마 필러를 하시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게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가까운 주변 분이 조만간 필러를 받을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필러를 최근에 받으셨다 하면은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징조가 있으시면 시술 받았던 병원에 꼭 문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 그리고 또 예쁘게 된 사례 어떻게 하면 필러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또 가져올 테니까 오늘 보신 영상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구독도 해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